안녕하세요. 허정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서구를 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가 여기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명수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강서구에 약간 좀 친근감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강서구를 맡아서 이제 열심히 일단 할 거고요. 일단 저는 지금 대치동하고 목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신하고 학생들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전체가 생명과학 진도의 전체 컬이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예상 진도가 요 일곱 번째, 요 7번까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학교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진도의 폭이 좀 넓어요. 앞에 물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거의 수능형으로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가 난이도가 상상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그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요 단원하고 유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그 강서구의 생명 파트가 쉬운 건 아니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봤었어도 사실은 조금 되게 까다롭게 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진로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생기부로 해서 수시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생기부가 좀 별로인 아이들은 이제 수능으로 이제 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 점수가 괜찮은 학생들은 수능도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24학년도 수능 그 저기 학생들 응시자 수를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문화생지 중에서 일단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자 수를 제가 매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수치가 응시자 수의 수치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땐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었을 때 숫자에 비해서 요즘에 응시자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너무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때는 거의 이거 두 배, 뭐 세 배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생명과학이 보면 지금 보면 그 만점자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그런 과목이에요. 예, 보면 이 만점자 수가 비율이 2.6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점수도 가장 낮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볼 때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예, 그리고 강서구가 굉장히 수능형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고 그리고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 과목하고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10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투 과목을 조금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그 지원하고자 할 때는 그 투 과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내신하고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신은 일단 선생님의 말장난이 좀 심해요. 유전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유전은 그 사실은 말장난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단어는 뭐냐면 이런 국어적인 의미에 의해서 애매한 표현에 의해서 굉장히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사실 생명과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일단은 내신은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서구 같은 경우도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수능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둬서 이게 병합하는 그런 문제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신과 수능을 거의 융합해서 문제를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수능형이거든요, 문제들이. 이 강서구를 이제 제가 여기 딱 보면
일단 이번에도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상 시험 범위는 3단원 중간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요 단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 지금 1번하고 2번 단원에서는 사실은 약간 국어적인 그런 개념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이 될 것 같고 3단원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능 전체에서도 요 단원은 실질적으로 1등급을 결정하는 커트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작년 강서구 내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풀어줄 때마다 이거 푸는 스킬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와 EBS 교재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가 실적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는 학교인데 이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문제도 다양해요. 예, 이거는 지금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따왔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물리쌤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EBS 교재가 지금 올해 나오는 EBS 교재는 25학년도 EBS 교재인 거잖아요. 근데 올해 EBS 교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3년을 소급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3년 전의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EBS 교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막 섞여 있기는 한데요. 이런 거는 지금 단답형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서술형 뭐 기말고사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보면 서술형도 되게 어렵게 내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요것도 보면 요것도 기출이에요. 요것도 수능 기출이거든요. 네,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요 문제를 제가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거든요. 예, 3번 정도 풀었는데 요게 그대로 나왔어요. 예, 요것도 수능 기출이고 요런 거는 계산형이에요. 예, 이 서술형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푸는데 거의 10분을 소요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보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를 이렇게 총평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객관식 문제가 많아요. 예, 객관식 문제가 많은데 객관식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 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 암기나 개념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꼬아내서 내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방면의 문제가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시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일단은 범위도 넓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훈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7 플러스 1이잖아요. 제 수업은 보통 한 여기 분필이 없구나. 보통 3회에서 한 4회 정도에서 1회차가 끝나고요. 그리고 다시 4회차에서 한 7회 정도까지가 2회차가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간 그 프리미엄급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을 풀게 되거든요. 대치동은 그 내신이 6 플러스 1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목동은 그 대부분의 그 내신이 7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과학은 사실은 내신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지만
이 수업은 사실은 수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내신이면서 사실은 수능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단원이니까 요거는 그 뭐 그냥 혼자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기출 문제를 학원에 와서 저와 함께 풀므로 인해서 그 현장감을 다시 느낄 수 있으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필기 노트가 있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게 되는데 숙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 수업 교재는 수업 교재가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있는데 지금 요 프린트는 제가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프린트거든요. 근데 그 강서구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간 대치동에 있는 개포고라든지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에 상상고 내신 수업을 하러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OX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OX 문제가 열문항에 한 문제로 이렇게 묶여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 프린트에 보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OX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OX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교재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테스트지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고 어머니들한테 이거를 문자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제 테스트지는 EBS 문제에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추출해서 학생들한테 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 같은 경우는 기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지에서 학교 내신하고 유사한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되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지를 시중 교재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바로 그 해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EBS 교재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요거는 제 수업이고요. 여기 보면 뭐 OX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요 단답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것도 제 교재인데 요거는 기출이거든요. 예, 유전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제가 지금 수록해서 요 문제는 내신에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기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하고 서술형. 예, 그래서 강서구가 기출을 기본으로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론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일단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요.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 점수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남겨서 이제 클리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매주마다 어머니들한테 이런 테스트의 점수나 이런 거를 발송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카톡이나 문자든 전화든 뭐 화상 통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수업은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10시에 보통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침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시에 시작하게 된다면 보통 9시에 제가 학원에 딱 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와서 결석생이나 그리고 기존에 줬던 과제에 대한 질문 클리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날 당일 테스트를 본 거에 대한 점수에 대한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기준으로 앞뒤로 해서 거의 제가 30분에서 1시간을 써요. 그래서 수업은 3시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5시간을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제가 그 날짜를 잡아서 어떤 특정 요일에 이제 클리닉도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이 거의 연예인급이어가지고 스케줄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당일 배웠던 거를 그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안 되면 물론 제가 중간에 부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수업을 전후로 해서 거의 맥시멈 1시간 또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수업이 1시에 끝났는데 4시까지 클리닉을 했어요. 제가 수요일은 수업이 뒤에 없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제 수업하고 이제 내신에 나왔던 문제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요거는 기출이고 학교 기출이고 요거는 제 그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제가 갑자기 약간 이거 뭐지? 깜짝 놀래요. 예.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가 나오구나. 제 교재에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가 많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상상고 학생 그 기출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똑같아요, 문제가. 예, 그래서 그 강서구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7, 80%는 제 교재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작년에 상상고나 그 강서구에 나왔던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강서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유형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다 촬영이 다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결석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결석을 하지 않아도 결석생이 없는 그날에도 제가 모든 수업이 다 촬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요 그 URL을 보내가지고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복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목동 다원에서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연합반 같은 경우는 그 강서구 시간이 안 되면 연합반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도 크게는 상관이 없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3월 7일 목요일 날 이제 6시에 개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3시간이지만 앞뒤로 해서 굉장히 제가 클리닉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7 플러스 1으로 해서 개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이제 내신을 책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